하면 이제 수원이 완전 끝나요. 공통수학 상이 완전히 끝나요. 네. 그래서 마지막 단원의 이름은 이동이에요. 도형의 이동. 그러니까 도형을 이동시킬 건데, 좌표 평면에서 어떤 도형이 그려질 거란 말이죠. 이런 도형을 그릴 거야. 근데 이 도형을 이동시킬 거야. 근데 이동할 수 있는 방향이 X축 방향, Y축 방향 두 방향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동할 수 있는 두 종류의 이동이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동이 더 있지만 우리가 고1 과정에서 배우는 이동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로 평행 이동이라는 걸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우는 건 대칭 이동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예 안 배운 건 아니고 요 중에 어떤 일부분은 몇 가지는 이미 배웠어. 조금 배운 것도 있어. 근데 거기에 조금 더 뭔가를 더 얹어서 더 배우는 거야. 이동에 대한 거를 싹 다 정리하는 거예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이 두 가지를 배울 겁니다. 그 중에서 이 평행이동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평행이동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도형을 모양과 크기를 바꾸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모양이 변형이 일어나면 안 되고요. 크기도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 모양 그대로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옮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 원을 X축 방향으로 옮기는 거야. 오케이? 근데 옮겨가는 중에 얘가 작아지거나 커지면 안 돼. 괜히 원을 얘기했나? 삼각형을 얘기해 볼게요. 또한 이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얘를 옮길 때 얘가 회전이 일어나도 안 돼요. 여기는 이 모양 그대로 옮겨가야 돼. 알겠냐? 이런 이동을 평행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근데 평행이동을 하는 도형들이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점을 평행이동시킬 수도 있어요. 점의 평행이동도 있고요. 두 번째, 도형의 평행이동도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따로따로 배울 겁니다. 보통 도형은요, 방정식으로 나타나요. 알겠죠? 점은요, 좌표로 나타나요. 좌표. 즉 순서상 몇 컴마 몇. 그죠?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표현을 한번 알아볼 건데 이 방정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y는 fx라는 걸 썼죠. 그죠? 그때 이 fx를 우리가 뭐라고 해석을 했었어? x로 표현된 어떠한 식이다라고 표현했었죠. 그럼 이런 표현도 가능합니까? x, y. 얘는 뭐겠어요? x하고 y가 이 식의 값을 결정하는 거. 그러니까 x와 y로 표현되어 있는 어떤 식이다라는 거고요. 얘가 0이다라고 쓰는 것을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x 플러스 3y 플러스 2는 0이다라는 거. 직선이잖아. 얘가 지금 x하고 y로 표현된 식이잖아. 이 식 자체를 fx, y라고 잡아도 되는 거야. 이해돼? 만약에 변수가 3개가 있어. 그럼 f, x, y, z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x하고 y가 들어가 있는 어떤 식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걔가 0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어떤 방정식이 되는 거죠. 미지수가 2개인 방정식. 그죠? 그래서 이런 도형들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너희들이 여태까지 배운 모든 도형은 다 얘로 표현이 가능해요. 직선, 원, 또 포물선. 그죠? 물론 점도 도형이지만 점은 방정식으로는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좌표로 표현을 할 뿐이야. 알겠니?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있다는 걸 일단 알아두시고요. 그럼 이동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점의 평행 이동부터 보도록 할게요. x, y라는 점이 있었어. 그 점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할 거야. 그 평행 이동한 점의 좌표는 단순해. 점의 좌표에다가 그냥 a 더해주시고 b 더해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2,1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 점 A라는 점이 있어요. 2,1이에요. 얘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해볼까? 3만큼이라고 하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시킨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X축 방향으로 3만큼이니까 오른쪽으로 3만큼 가는 거야. 맞아? 그 오른쪽으로 3칸 가면 1칸, 2칸, 3칸 왔다라고 쳐봐.
그럼 요놈의 x값이 뭐가 될까? 당연히 5가 되겠죠. 이해되세요? 자, 5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서 아래로 2칸, 1칸, 2칸 왔어. 그럼 요점이 되는 거죠? 아, A'이라고 써야지. 쏘리. 옮겨간 점이 A'이 되는 거야. 그럼 요점의 좌표는 뭐가 되느냐? 5, 마 1이 될 건데 이 5하고 마 1은 어떻게 나왔어요? 2에다가 3 더해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 1에다가 마 2 더해서 나온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평행 이동한 값만큼 더해주면 된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됐어요? 네,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동 자체에 이름을 붙일 수도 있어. 이러한 이동에 이름을 붙일 수도 있다고요. 이름은 보통 F, G, H라는 이름을 붙여요. 자, 이게 F라는 이동이에요. 알겠니? 이게 F라는 이동이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이 F라는 이동으로 이번에는 0,0을 이동, 0,0은 너무 좀 그렇다. 마이너스 2,3을 이동시켜 볼게요. 얘를 F 이동시키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 내용대로 이동시키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동의 이름이 F니까 이 F라는 이동으로 그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1,1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도형에도 이름을 붙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때 평행이동을 x, y가 x 플러스 a, y 플러스 b로 간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a만큼 b만큼 이동하면 그거를 한글로 이렇게 쭉 쓰기 싫으니까 수학 기호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x, y가 x 플러스 a, y 플러스 b가 됐다. 그 얘기는 뭐야? x축으로 a만큼 갔구나, y축으로 b만큼 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 알겠니? 됐죠? 자, 근데 도형의 평행이동은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요. 근데 이걸 중3 때 이미 한번 정리를 했을 거야. 2차 함수 평행이동 시키면서 정리 한번 했을 거야. 니네 기억날걸?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할 때 왜 이거 있었잖아. y는 ax제곱 이거 배우고 난 다음에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 시킬 거예요.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 시킬 거야. 줄여서 평이라고 쓸게요. 오케이?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변화한다라고 알고 있어요? a, x, 마이너스 a가 된다라고 a를 똑같이 썼네. 미안합니다. 자, p만큼 평행이동하면 x마 p의 제곱이라고 쓴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 왜 순서상 대응표 만들어가지고 숫자 써봤을 거 아니야. 거의 100% 중3 때 그렇게 학습을 하거든요. 그죠? 알고 있으시죠? 네. 아시죠? 네. 그래서 a, x마 p가 된다라는 겁니다. 즉, x 대신에 누구를 대입해요? x마 p를 대입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x 대신에 x마 p를 대입하는 거야. 그렇다면 이거를 일반적인 도형 x, y 이퀄 0에서 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 도형을 x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하면 뭐가 되는 거야? f, x마 p, y가 되는 거죠. x 대신에 x마 p를 대입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해되시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식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식 자체는 x마 a로 y마 b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이동의 이름을 우리가 요 이동을 h-이동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러한 평행이동의 이름을 h-이동 할 거야. 근데 h-이동 자체를 식으로 써보면 어떻게 돼요?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어쨌든 이동 내용 자체는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시키는 거잖아. 하지만 이게 도형에서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즉 점의 이동에서의 표현과 도형의 이동에서의 표현이 달라요. 점은요. 그대로 평행이동 값을 그대로 더해주시면 돼요. 하지만 도형에서는 평행이동 값에 반대되는 놈을 써서 대입을 해주는 거야. 알겠니? x축으로 a만큼이라고 하더라도 x 대신에 x-a를 대입한다. y 대신에 y-b를 대입한다라고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이
다릅니다. 알겠죠? 됐어요? 자, 근데 요거를 갖다가 자취의 방정식 내용으로 조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요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니네가 뭐 어려워할 테지만 자취의 방정식으로 조금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를 외우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왜냐? 이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계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계산하는 방법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되잖아. 니네 이 중에서 2, 8에 16인 거 모르는 사람 있어? 2 곱하기 8이 왜 16이야? 라고 물어본다면 이거 구구단 외웠잖아 라고 얘기해도 되잖아요. 너무나 상식적인 거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야. 너무나 상식적인 거기 때문에 막바로 적용해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수학을 배우고 있잖아.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게 좋긴 좋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용을 좀 설명을 해줄게요. 자, fx, y라는 도형이 좌표 평면에 뭐 이렇게 있다라고 쳐볼게요. 됐습니까? 됐어요? 예. 그럼 여기는 이 도형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이동 시킬 거야. 그럼 a만큼 b만큼 평이동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동된 게 요 점이 요 점으로 갔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이동된 게 a만큼이고 요렇게 이동된 게 b만큼이죠. a 양수 b 양수. 그죠? 맞죠? 근데 내가 필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도형의 이름이 fx, y 이꼴 0인 거예요. 맞아요? 그럼 나는 요 도형의 식이 필요한 거잖아 지금. 맞니? 맞니? 맞지? 웃겨가지고 맞지? 하려고 했는데 맞니? 그러면 자 여기는 이 도형을 대표하는 임의의 점 중에 하나를 x, y라고 두고요. 이 x하고 y의 관계식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니? 이 x하고 y의 관계식을 어떻게 구할까요? 이 얘기죠. 그죠? 그럼 어떻게 구할까요? 자, 봐봐. 여기는 이 점은 원래 여기 있던 점이죠. 이 점을 p, q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p, q에서 어떻게 온 거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p만큼 온 거잖아요. 그럼 x는 결국 뭐예요? p 플러스 a죠. y는 뭐예요? q 플러스 b죠. 이건 확실한 거죠. 그죠? 그럼 이걸 만족하는 x하고 y의 관계식만 얘네가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관계식은 여기서 요거밖에 없어요. 근데 얘가 p, q라는 점을 갖고 있으니까 그지? fp, q는 0이라는 걸 만족하겠네? 그지? 맞아요? 그럼 여기 있는 요 관계식을 x, y로 표현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표현해 줄까요? p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x-a 아니에요? q라는 것은 뭐예요? y-b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요놈을 p 대신에 q 대신에 여기다 슉슉 집어넣으면 결국 xy 관계식이 만들어지죠. x-a, y-b 이꼴 0이라고. 이해되십니까? 자취의 방정식으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요. 근데 이 내용을 니네한테 만들어보라 그러면 되게 어려워. 어떻게 만들어? 니네 못 만들어. 그냥 어느 정도 이해만 되면 된다 이 얘기야. 이게 뭐 자취의 방정식 내용으로 난 요 옮겨진 점의 x과 y 값에 대해서 관계식이 필요한 건데 얘네들 갖다 관계식을 여기서는 못 만들고 여기서는 알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p, q라는 게 a만큼 b만큼 왔을 거다라고 해서 요식 써주고 x, y를 한 개의 등식에 밀어 넣어주는 거야. 오케이? 요 내용으로 자취로 간 거다라고 여러분이 대략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얘를 써먹을 일은 아마도 없을 거야. 없어. 걱정 안 하셔도 돼. 고3 때까지 얘를 써먹을 일은 별로 없어요. 알겠죠? 평행 이동만 할 줄 알면 끝나는 거야, 이거는. 계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알겠지?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점의 이동은요, 그대로 적용을 하고요. 도형의 이동은요, 대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꾸로 반대로 작용한 놈을 대입을 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편해요. 알겠죠?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한 거 풀어볼게요. 자, 401번 뭐 다 하긴 좀 그렇고요. 1번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X축 방향으로 마선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이동한대요. 자, 그럼 얘가 이동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6이 되겠죠? 쉽죠? 뭐 별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엔
이러한 이동에 의하여 점이 어떻게 옮겨지는가. 자, 그러면 이 이동의 내용을 써준 게 아니라 수식으로 썼잖아. 그럼 이걸 보고 니네가 도형의 이동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보셔야 돼요. x가 x마 5로 바뀌었죠. 분명히 얘는 점이고요. 그죠? 맞습니까? 그럼 이 이동을 니네가 이름을 써봐. x축 방향으로 어떻게 가는 거야?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3만큼 가는 이동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적용하세요. 알겠죠? 됐습니까? 네, 그러면 1,3이 어디로 갑니까? 마이너스 4,6으로 가겠죠. 됐어요? 이해됐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도 어떻게 이동되는 건지를 니네가 읽어야 돼. 넘어가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 요거는 도형의 이동이네요. 자, 도형을 이동시키래요. 그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3만큼이잖아. 그럼 이런 걸 써봐. 도형의 이동이니까 x 대신에 x마 2 대입. 그죠? y 대신에 뭐? y마 뿔 3 대입. 이라고 해두시면 자, 얘가 이동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3, x마 2, 마이너스 2, y 뿔 3, 플러스 5는 0. 그 정리해 주시면 끝나요. 됐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x 대신에 누구 대입해요? x마 2 대입해요. 그럼 x마 2 마이너스 3이니까 x마 5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y 대신에 y뿔 3이니까 y뿔 7의 제곱이 1이다 라는 걸로 되겠죠. 됐습니까? 이해돼요? 넘어가도 되겠죠. 괜찮죠? 네. 다음 문제 갑시다. 자, 이러한 평행이동에 의하여 다음 도형의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이 누구냐? 자, 평행이동 내용이 뭐야? x축으로 2만큼,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뭐 얼마만큼? 플러스 5만큼이죠. 그럼 이 이동인데 이러한 이동으로 도형을 이동시킬 거잖아. 그럼 이동시킬 때 내용을 쓰세요. x 대신에 누구 대입? x 뿔 2 대입. 왜? 도형의 이동이니까. 이 이동으로 도형을 이동시킬 거니까. y 대신에 누구 대입? y마 5 대입. 오케이? 이렇게 써놓으면 절대로 안 헷갈려. 이거 써가지고 틀린 애들은 못 봤어요. 저한테 못 보던 걸 보여준다고 틀리시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y마 5, 마 3은 0. 이러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 이동이 어떤 이동인지 문제에서 해석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푸셔야 돼요. 알겠죠? 자, 뭐 간단한 문제들이었고요. 이번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필수예제 1번이에요. 평행이동 x, y에서 x 플러스 y, y 마이너스 b로 가는 거야. 자, 그럼 어떤 이동이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플러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 시키는 거죠? 됐죠? 근데 얘에 의하여 얘가 얘로 가는 거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1 해준 게 a인 거죠. 마 2 플러스 1 이꼴 a. 되니? 그 다음 3에다가 마 b 더해준 거. 3마 b가 얼마? 2라는 거죠. 그럼 a 나오고 b 나오죠. a는 얼마? 마이너스 1 나오고요. b는요? 1 나오죠. 그럼 a, b 다 나왔어요. 그럼 a 마이너스 b의 값 구하세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별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얘로 옮기는 평행이동이래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떤 이동이니?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갔을까? 마이너스 2만큼 간 거죠. 이해되시죠?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갔을까? 플러스 5만큼 갔겠죠? 그럼 요 이동에 의하여 얘가 옮겨지는 점의 좌표. 얘를 요 이동시켜달라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얘를 갖다 이동시키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아니, 야야야, 뭐 하는 거야? 플러스 2죠. 이게 답이에요. 됐죠? 됐어요? 근데 문제가 잘 봐. 문제를 바꿔볼게. 잘 봐. 얘가 아니라 이러한 이동, 요놈을 요놈으로 옮기는 평행 이동에 의하여 얘로 옮겨지는 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그죠? 얘가 옮겨진 후죠? 옮겨지기 전을 구하는 거죠? 그럼 구할 수 있겠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더해서 얘가 되는 거니까 얼마야? 3, 자, 마이너스,
5가 더해져서 얘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죠. 알겠죠? 거꾸로 구하는 문제도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조사 뭐였었지 원래? 애였었나? 2였었나? 이 옮겨지는 점 그거에서 로로 바뀌니까 문제가 완전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어야 돼. 덤벙덤벙 되면 답이 확 틀려져요. 그러니까 아깝잖아. 되게 쉬운 문제인데, 그지? 자, 계속 가겠습니다. 이번엔 직선의 평행이동이라고 돼 있어요. 자, 얘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하여 직선 요놈이 요놈으로 옮겨질 때라고 돼 있어요. 자, 근데 A는 바로 구할 수 있어요. A 얼마예요? 자, 이러한 직선이 잘 봐. 평행이동을 한다라고 쳐도 그죠? 평행이동이 돼도 기울기는 변하지 않죠. 그죠? 그럼 결국 옮겨지기 전이랑 옮겨지기 후가 두 개가 기울기가 같다라는 거니까 A는 그냥 3으로 바로 나와요. 알겠죠? 됐습니까? 뭐 그런 거고요. 근데 어쨌든 B를 구할 거면 평행이동을 또 해석을 하셔야 되겠네. 할 수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얘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P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한 포물선의 꼭지점이 X축 위에 있을 때 P의 값을 구하시오. 자,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했어요. 도형을요. 그럼 X 대신에 뭘 대입해요? X만 P를 대입하면 되죠. Y축 방향으로 P뿔이니까 Y 대신에 Y 마이너스 P 마이너스 2를 대입하시면 되죠.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야. 대입을 하면 잘 봐. 이거 풀 건 아닌데 어쨌든 봐봐. Y 마이너스 P 마이너스 2 이꼴 2X마 P의 제곱 마이너스 4 X마 P 플러스 5라고 쓸 거예요. 근데 요놈의 꼭지점이 X축 위에 있다. 그게 뭐예요? 꼭지점의 Y좌표가 0이다. 즉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 이 얘기죠. 여기까지 넘어가서 계산하면. 근데 이거 넘어가서 계산하면 P 2창, 1창, 뭐 상수항 이런 식으로 상수항이 그지 같고요. 완전 제곱식으로 또 묶을라 치면 엄청 좀 거지 같아요. 그럼 그렇게 푸는 문제일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자, 분명히 얘는 도형의 이동이죠. 근데 도형의 이동임에도 불구하고 이 도형은 포물선은 특징이 되는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 점을 뭐라고 부르죠? 봐봐. 포물선이 이렇게 있는데 야, 요점 이 모든 점들이 있잖아. 다 그냥 점들이야. 평범한 점들인데 그 중에서 특별한 한 점이 있어요. 이 꼭지점은 식에 나타나고 있죠. 그럼 여기서 요놈의 꼭지점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보세요. 이건가요? 아니 4인가요? 이거죠? 그럼 요놈의 꼭지점이 누구예요? 1,4예요. 맞아요? 그럼 봐봐. 이 꼭지점을 평행이동시켜서 꼭지점이 X축 위에 있는 점으로 가야 된다 이 얘기잖아. 1,4라고 하는 요 점이 있는데 요 점을 평행이동시켜서 이 꼭지점을 X축으로 끌고 오고 싶은 거야. 근데 X축 평행이동은 모르겠지만 Y축 평행이동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죠. Y축 평행이동 얼마만큼 한 거야? 얼마만큼 해야 돼요? 1,3입니다. 미안합니다. 네. 미안해요. 네. Y축 평행이동 얼마만큼 했을까요? 마3만큼 했겠죠. 그래야지 얘가 마3 내려와야 되잖아. 요 점이었죠. 마3 내려와야 되는 거잖아. Y축 평행이동이 마3이구나 라는 걸 알아내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Y축 평행이동 P 플러스 2라는 놈이 마3이니까 자, P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5인가요? 됐어요? 자, 그럼 점이야. 그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 시키겠다라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식에다 또 대입해서 할 거야? 그럴 필요 없지. 꼭지점 1,3이 어디로 가요, 그러면? X축으로 마5만큼 Y축으로 마3만큼이니까. 어디로 가? 마이너스 4,0으로 가는 거 아니야? 맞아? 꼭지점 알고 있잖아. 그리고 폭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하죠. 평행이동이니까 얘가 찌그러지면 안 된다고. 더 벌어져도 안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2라는 폭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니까 답이 어떻게 되겠어? y는 2 x뿔 4의 제곱으로 쓰고 끝나는 거죠. 답이 P일까? 답은 P값 구하는 거죠. 네, P값 구하고 끝나는 건데 어쨌든 도형을 이동시키세요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도형을 이동시키세요라는 문제가 나오면 P값 요거 구했다라고 해서 여기다 또 대입을 또 해가지고 막 적용하고 뭐 인수분해 해주고 막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알겠어? 도형의 이동이지만 얘를 점의 이동으로도 충분히 풀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이해되십니까? 알겠죠? 그 내용이 뒷부분에 나와요. 알겠죠? 도형의 이동이지만 도형의 이동으로 그 도형의 식을 구해야 되는 문제이지만 점을 생각하라. 특별한 점, 꼭지점이라고 하는 특별한 점을 생각해서 그 점을 이동시키자라고 풀어도 돼. 이걸 적용할 수 있는 게 또 어디에 있을까? 원에도 있겠죠. 원도 중심점이 있죠. 그 중심점을 평행 이동시킴으로써 원의 방정식을 그대로 만들어줄 수도 있어. 알겠냐? 도형의 이동이라고 해서 무조건 식의 대입으로 푸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네, 그 내용이 있으니까 알아두시라고요. 어쨌든 이 문제는 답은 P값이니까 P는 마이너스 5로 끝난 거고요. 됐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해봅시다. 예, 바로 나오긴 하네요. 자, 어쨌든 요 놈을 이렇게 이동시켜서 얘가 얘로 간다 이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이동부터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간 거야? 3만큼 간 거고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간 거야? 마이너스 4만큼 간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자, 요놈의 중심이 누굴까요? 마이너스 2,1인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요놈의 절반에 부호 바꾸면 중심점 나온다라고 이거는 외워두라고 했었죠. 그럼 마이너스 2,1이에요. 그럼 얘를 요만큼 옮겨간 게 얘라는 거잖아. 3만큼 옮겨가면 1 되는 거 맞아요? 1인 거 표현됐고요. 마사만큼 옮겨가면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3이라는 중심점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B값은 얼마? 3이라는 거죠. 됐어요? 그럼 B값 여기다 3 집어넣어서 전개하면 3점 전개하면 안 되죠. 이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가면 반지름이 또 3 나오는 거잖아. 그지? 완전 제곱식으로 와서 반지름 3 나오게끔 해주시면 돼요. 반지름 루트 3. 루트 3 나오게끔 해주시면 돼요. 그럼 A값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거 변형해줘야 되겠네. 어쨌든 처음부터 변형할 걸 그랬다. 그지? 뿌리의 제곱 귀찮아서 안 했더니 y-의 제곱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 플러스 5인가요? 맞죠? 네,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 돼요? 3이 되면 되는 거죠. 네. 그죠? 예. 이거 r 제곱 반지름 제곱이니까 그죠? 예, 그래서 a는 얼마예요? 2가 되겠네요. 그럼 a는 2, b는 3 끝났죠?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럼 평행이동이 다 끝난 것 같아요. 평행이동이 다 끝났고요. 대칭이동을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동이에요. 자, 그러면 대칭이동을 배울 건데 대칭이동은 대칭이라는 말 뜻 알아요? 대칭. 대칭이라는 건 반대쪽에 똑같은 놈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쪽에 똑같은 놈이 있는데 기준이 되는 놈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되는 놈. 그러니까 너네 초등학교 때 아마 배우긴 했었을 건데 점대칭 도형하고 선대칭 도형 배운 거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알겠습니다. 그럼 말씀드릴게요. 대칭의 이동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점대칭이 있고요. 두 번째 선대칭이 있습니다. 자, 점대칭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도형이 뭐 이렇게 있다라고 쳐볼게요.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를 갖다가 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는 거예요. 요 점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를 갖다가 얘를 중심으로 바람개비 돌리듯이 180도 회전을 해요. 그럼 어디로 가 있느냐? 요 점 같은 경우는 정확히 반대쪽에 여기에 가 있겠죠. 여기 가 있어요. 맞아요? 얘는요. 이렇게 와서 여기 와 있겠죠. 됐니? 그 다음 얘는요. 이렇게 와서 여기 와 있겠죠. 요쯤 와 있을 거예요. 요쯤 와 있겠죠. 그럼 이렇게 도형이 만들어지죠. 약간 좀 찌그러진 것 같은데
찌그러졌네. 많이 찌그러졌네. 네. 그죠? 뭐 이해는 되시죠? 그래서 정확히 180도 반대쪽에 있는 거야. 이 점을 기준으로 다 대칭 이동된 거예요. 얘도 그렇고. 알겠습니까? 이게 점대칭이라는 거예요. 그때 요놈을 우린 뭐라고 부르느냐? 얘를 갖다가 대칭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습니까? 점대칭은요, 대칭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반대쪽에, 180도 반대쪽에 똑같은 놈을 만들어주는 거야. 물론 도형뿐만이 아니라 점도 이동시킬 수가 있어요. 알겠죠? 이해됩니까? 됐습니까? 그럼 여기 있는 대칭의 중심의 특징이 뭐냐? 중점이래요, 중점. 대칭의 중심이 그 대칭되는 두 개 사이에 항상 중점이 된다는 거를 좀 알아두시고요. 알겠죠? 됐죠? 그 다음에 선대칭이라는 건 무엇이냐?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요 선을 기준으로 대칭시키는 거야. 그럼 얘는 뭘 생각하면 되느냐? 거울을 생각하시면 돼요. 거울. 거울이 넘어가서, 자, 요 점이 반대쪽으로 정확히 90도 방향으로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여기에 생겨요. 여기는 요 점도 90도 방향으로 넘어가서 여기에 생겨요. 얘도 90도 넘어가서 여기에 생겨요. 그럼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 다 90도 반대쪽으로 가는 거야. 알겠니? 다 90도, 90도. 됐어요? 자, 그때 요 기준이 되는 선을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는 사람? 이미 니네가 배운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 대칭 축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대칭 축이라고 부릅니다. 이 대칭 축은요, 각각 점들이 각각 해당되는 그 이동되는 그 두 개의 점이 있죠. 두 점에 역시 중점이 된다라는 거를 또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각각 점들의 중점이 됩니다. 라는 거를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두 가지 대칭 이동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울 겁니다. 점대칭은요, 대칭의 중심이 있고요. 선대칭은요, 대칭 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거울 반사, 이거는 바람개비 180도 반대쪽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점의 대칭 이동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의 대칭 이동을 배울 건데, 대칭 이동의 종류가 선대칭과 점대칭 두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크게 분류를 해본 거고요. 점대칭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선대칭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걔네들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대칭 이동 5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기본이 되는 대칭 이동 5가지가 있어요. 선대칭, 점대칭을 총 망라해서 기본 대칭 이동 5가지야. 첫 번째 뭐가 있느냐? X축 대칭 이동이라는 게 있어요. X축을 대칭축으로 해서 대칭 이동시키는 거야. 근데 난 점만 이동을 시킬 겁니다. 일단은요. 알겠죠? 점만 이동시킬 건데 X축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하느냐? Y의 부호를 마이너스로 바꿔줘요. 오케이? Y의 부호를 바꾼다라는 거. 근데 이거는 이미 배웠어. 니네가 중2, 중3 때 함수할 때 이미 배웠죠? 기억나시죠? 그것들을 정리한다라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Y축 대칭 이동은 X의 부호를 바꿔주는 거야. 어때? 니네가 알고 있는 거 반대 거의 부호를 바꿔주는 거죠? X축 대칭 이동인데 Y의 부호를 바꾸는 거고요. 봐봐요. 그림상으로도 이해가 돼요. X, Y가 여기 있어. 그럼 X축 대칭 이동하면 반대쪽으로 거울 반사시키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 가 있을 거야. 그럼 여기가 있는 요 점하고 요 점의 특징이 뭐가 달라요? 자, 좌우 이동한 정도는 똑같죠? 그러니까 X값은 변화가 없는데 Y값이 위에서 아래로 바뀌었으니까 Y값 부호가 바뀌었구나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Y축 대칭 이동도 X값 부호가 바뀌었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됐어요? 자, 선대칭 2개, 기본 선대칭 하나 배워본 거고요. 그 다음에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 있어요.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잖아. 그럼 얘가 대칭의 중심 되는 거죠? 아까 1번, 2번과는 다르게 얘는 점대칭인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근데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둘 다 부호를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랑 다른 종류지만 약간 좀 비슷하죠. 얘는 Y만 바꿔, 얘는 X만 바꿔, 얘는 XY 둘 다 바꿔요. 부호를요. 알겠어요? 됐죠?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이 있어요. 그럼 얘는 X, Y라고 했던 원래 점을 요 놈으로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Y는 X라는 직선이 중심, 원점 지나면서 기울기가 일자리인 직선이잖아. 얘가 45도, 45도인 거 알고 있죠? 이렇게 되는 직선에 대해서 반대쪽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X하고 Y가 바뀌는데
부호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좌표 값 자체가 바뀌어요. 얘가 예를 들어서 1,4였다면 얘는 4,1로 오시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x, y를 바꾼다 이 얘기예요. 됐습니까? 얘는 y의 부호를 바꾼다. 얘는 x의 부호를 바꾼다. x와 y의 부호를 바꾼다.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은 y와 x를 바꾼다. 오케이? 됐어요? 자, 기억 잘 해두시고요. 그 다음 5번이 없네요. 자,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인데요. 요거는 그림 생략하고요. 그림은 여러분이 그리지 마시고요. 요것만 쓰세요. x, y가 누구로 가느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여기서 했던 것들을 싹 다 해주시면 돼요. 부호도 바꾸고요. 위치도 바꿔요. 그게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이동입니다. 알겠죠? 부호도 바꾸고요. xy 좌표도 바꿔요. 됐죠? 괜찮습니까? 정 의심이 가시면 하나 해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볼게요. 3,1이라고 하는 놈 만들어 볼게요. 아니, 수학은 약간 의심이 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수업 시간에 뭔가를 설명을 해주잖아. 근데 그거를 그냥 암기 과목 하듯이 외우듯이 그냥 외우면 안 돼. 조금 약간 뭐라 하지? 비판적인 사고가 필요해요. 진짜 그래요? 왜 그래요? 막 이런 거 비판적인 사고. 근데 이제 비판적인 사고를 하라고 하면 아니 너무 기본적인 것도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렇게 하는 질문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질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y는 마이너스 x란 직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잘 그려야 되는데. 그럼 요 놈이 반대쪽으로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찍히겠네. 네. 딱 봐도 얘 좌표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 마삼 나오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좀 납득이 되시죠? 그죠? 아, xy 바뀌기도 하고 부호도 바뀌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예. 이해되시죠? 반대쪽 90도 관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살짝 90도로 안 보이긴 하지만 뭐 그죠? 완전 거지 같진 않잖아요. 그죠? 됐죠? 점의 대칭이동입니다. 자, 그럼 대칭이동도 일단 50%는 끝났어요. 왜? 도형의 대칭이동은요. 점의 대칭이동이랑 똑같아요. 점의 대칭이동은 좌표 값을 썼다면 도형이니까 이번엔 x 대신에 누구 집어넣느냐 y 대신에 누구 집어넣느냐 이거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근데 점의 대칭이동 내용이랑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 자, x축 대칭이동으로 도형을 이동시키고 싶어요. 그럼 fx, y = 0이라는 도형이 있는데 여기서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예, 이거는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시면 돼요. 원점 대칭이동은 x, y 둘 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대입하시면 되고요. y는 x 대칭이동이에요. x 대신에 y 집어넣고 y 대신에 x 집어넣으시면 돼요. 알겠죠? 이해되십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동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y, y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끝나요. 이해되죠? 그럼 다 끝났어요. 아, 뻥이고요. 이제 하나가 남았어요. 그 대칭이동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 그랬잖아요. 점대칭하고 선대칭 두 종류로 크게 나눠봤는데 기본이 되는 대칭이동 5가지만 본 거고요. 요거 말고 또 다른 대칭이동도 배울 거예요. 역시 점대칭하고 선대칭 종류 중에 하나인데 봐봐. 우리가 배운 점대칭은 원점 대칭이동 하나밖에 없죠. 그죠? 원점이라는 점은 매우 특이한 점이야. 좌우와 위아래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점이라고요. 그럼 요놈의 반대쪽은 숫자 값은 똑같고 부호만 반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점대칭을 지금 간단하게 개념만 설명하고요. 점대칭을 요 점을 대칭의 중심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이라고 하는데 절대 정치적 발언 아니에요. 얘를 대칭의 중심으로 써서 이러한 도형을 움직여주고 싶대. 그럼 과연 이 도형에 있는 fx, y라는 놈도 x 대신에 얼마 깔끔하게 집어넣고 y 대신에 얼마 깔끔하게 집어넣고로 끝날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라고 쓰면 될까요? 여기다 옮겨간 도형을요? 아니겠죠. 좌표값 자체가 달라지니까. 근데 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으니까 문제를 풀 때 바로 적용을 해줄게요. 알겠죠? 일단은 이러한 뭔가 좀 특이한 대칭이동 몇 가지를 더 배운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이거 뭐 쉬우니까 안 풀어도 되겠죠, 이거. 너무 쉽지 않아, 이거? 그죠? 기본 대칭이동 외운 대로 그냥 쓱쓱 하면 되는 거야. 이것만 한번 해볼까? 416번만 한번 해볼까? 봐봐. X축 대칭 이동하래요. 그럼 Y 대신에 마이너스 Y 집어넣는 거잖아. 그럼 얘가 마이너스 Y로 바뀌니까 양변에 마마와 곱하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라고 쓰시면 돼요. 됐죠? 예. Y 대신에 마 Y 쓴 다음에 마마와 곱한 거야. 그 다음 자 Y축 대칭 이동할 거예요.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이죠? 그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이니까 그대로 X제곱 쓰시고요. 그 다음 이 마이너스 2X가 플러스 2X가 되고요. 뿔 3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원점 대칭 이동할 거야. 둘 다 마마 달아줄 거야. 그럼 얘는 귀찮으니까 좀 헷갈리니까 다 쓸게요. x제곱 플러스 2x 뿔 3이겠죠? 근데 여기서 양변에 마마 곱해서 답을 쓰시면 돼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됐니? 그 다음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킬 거예요. 그럼 x 대신에 y 쓰시고 y 대신에 x 쓰시면 돼요. x는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이라고 쓰시면 돼요. 근데 얘를 갖다가 예, 정리를 할 수는 없어요. 얘를 함수 모양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얘는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봐봐. y 이퀄 x제곱을 y는 x 대칭 이동 시켜볼게요. 그럼 뭐예요? x 이퀄 y제곱 되죠.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까요? y는 x제곱은 얘예요. 근데 y는 x라는 이 직선으로 대칭 이동 시키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요 놈으로 대칭 이동 시키는 거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뒤집어 주는 거잖아. 반대쪽으로 가는 거니까. 맞지? 거울 반사.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함수가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얘를 함수라고 보시면 안 돼요. 예, 그냥 도형인 거예요. 알겠죠? 이해되십니까? 얘는 함수는 아니고 그냥 도형인 거예요. 그냥 이렇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기백을 배울 때 배울 겁니다.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뭐 그런 거고요. 이것도 좀 풀어볼게요. 자, 원 같은 경우도 우리가 도형의 이동이지만 점의 이동으로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 자, 그러면 중심점을 생각을 해봐. 3,2거든요. 반지름은 루트 6이고요. 반지름은 어쨌든 대칭 이동해도 변하지 않아. 알겠니? 자, 그럼 얘는 X축 대칭 이동할 거야. 그러면 자, 중심의 좌표가 어디로 가겠어? 3,2가 되겠죠. 그럼 자 중심이 3,2니까 x마 3의 제곱 플러스 y마 2의 제곱 이꼴 6 이거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됐어요? 자 봐봐 이거를 갖다가 니네가 그냥 도형 이동으로 갈 거야. 그럼 x축 대칭 이동이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쓰겠지. 그럼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y 플러스 2의 제곱 이꼴 6이라고 쓸 거잖아. 근데 원방치고 좀 이상하잖아. 그지? 왜냐면 요 놈이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야 이거 y-2의 제곱으로 바꿔도 상관없는 거죠. 그죠? 봐봐 4의 제곱이랑 마 4의 제곱이랑 어때요? 똑같죠? 그럼 안에 있는 요놈 전체의 마이너스를 바꿔도 상관이 없다 이 얘기야. 알겠니?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이걸로 보여줘야지 편한가? 어때요? 같죠? 그 마마 달려있는 거 둘 다 마마 없어져도 돼요.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놈이 와마 2의 제곱이 되는 와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는 건데 그냥 중심점으로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 얘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y축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x 대신에 바꾸는 거니까 x 뿔 3의 제곱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쓸 필요 없고요. 원점 대칭 이동은 뭐예요? 얘는 원점 대칭 이동해봐. x랑 y랑 바꾸는 거야. 그럼 중심이 마 2,3이 될 거라고요. 그럼 중심이 마 2,3이 되는 원을 쓰시면 되고요. 자, 얘로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원은 대칭 이동해도 그대로 원이 유지가 되죠. 그죠? 맞죠? 그럼 중심점이 y는 x로 대칭 이동시킨 게 누가 되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마 2,3 되는 거죠? 중심이. 그럼 마 2,3으로 쓰시면 돼요. 마 2,3. 그럼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 y 마이너스 3의 제곱 이꼴 6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됐어요? 넘어갑니다. 뭐 질문 있어요? 아니 괜찮아요. 네. 자 이제 봅시다. 쉽죠? 네. P점 Q점 구하고 두 점 갖다 직선식 구하면 되는데 복습할 겸 한 번만 해볼까?
보기 쉬웠나? 그런 거. 자, X축 대칭이동한 점이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4,6이죠? 자, Q점은요. Y축 대칭이동한 거야. 마 4,6이야. 그럼 얘네 두 점 지나는 직선 구하는 거죠? 됐습니까? 두 점 지나는 직선. 자, 기울기는 얼마예요? 마 8분의 12죠. 그럼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겠네요. 그리고 한 점, 요 점을 지나는 직선식을 써버리면 되죠. 2분의 3, x 마 4, 마 6. 오케이? 됐죠? 예, 전개하면 답이 나옵니다. 상관없죠? 자, 그 다음에 자, 요놈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원의 중심이 직선 요놈 위에 있다. 상수 a, b의 값을 구하여라. a 뿔 b의 값을 구하여라. 뭐야?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 네. a 뿔 b가 나오나? 나오겠구나. a하고 b를 각각 구할 수는 없고요. 그냥 a 뿔 b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요. 그죠? 왜냐면 a하고 b 둘 다 구하려면 관계식 두 개 필요한데 관계식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좀 이상하게 해봤었어. 상관없어요. 이 문제를 풀 수는 있긴 합니다. a, b 각각은 못 구해요. a 뿔 b만 알아요. 자, 봐봐. 얘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동 시켰대. 그러면 원래 중심이 마 2,1이었잖아. 그럼 중심이 누구로 갔어요? 1, 마 2로 갔죠. 그럼 요거를 요 점이 요 직선 위에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 2는 a 뿔 b 끝. 그죠? a하고 b를 각각 구할 수는 없지만 a 뿔 b는 알아낼 수 있어요. 됐죠? 네. 그래서 좀 이상해서 좀 찾아봤던 거고요. 다 푸시고요. 이것도 푸시고요. 잠깐만요. 아, 3챕터가 있구나. 아, 3챕터는 나중에 해야 되겠다. 오늘 그냥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네. 이 문제는. 아니, 7번까지는 해야 돼요. 아직 끝난 건 아니고요. 7번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 할게요. 3챕터가 따로 있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칭이동 그 있죠. 복잡한 것들이 있다 그랬죠. 그거는 다음 주 월요일 날 학습하는 걸로. 알겠죠? 네. 다음 주 월요일에 와요?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예. 수업이잖아. 월요일 날 되면 화요일 날 와요. 또 물어볼 것 같은데. 자, 직선 요놈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한 후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직선이 요놈을 지난데 이거 뭐지? 다 하면 돼요, 그냥. x축으로 a만큼 평행 이동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x 대신에 x-a 쓰는 거죠. 3x마 a 뿔 2. 그냥 써요.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대.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식에다가 어떻게 적용하기로 했었죠? 원점 대칭 이동하면 x, y 둘 다 도를 바꿔 쓰기로 했었죠. 네, 그럼 바꿔 써요. 그럼 두 번 이동한 놈이 나올 거야. 마이너스 y는 3,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그대로 쓰시면 돼요. 여기는 x만 덜어내서 얘를 빼내버리고 마이너스 x를 바로 써버리면 되는 거야. 그지? 예, 그 다음 플러스 2를 쓰시면 됩니다. 얘예요. 얘가 최종 구한 놈입니다. 얘가 근데 누굴 지나요? 얘를 지나요. 그럼 이 1 들어가면 돼. 자, 2 들어가면 마 6 마이너스 3a 플러스 2. 그럼 a는 얼마가 나와요? 마 4니까 넘어가면 3. 마 3a가. 그죠? 네. 맞죠? 그럼 a는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오겠죠. 됐어요? 이해되십니까? 생각보다 어렵진 않죠?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예, 이 어려운 챕터 하나 나오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